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 각 시군의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맹정우 서산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와 함께 질문을 던져줄 충남방송 정선영 기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이렇게 대담을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 임하는 각오부터 시장님 한마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낯설지 않은 공간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취임한 지 이제 1년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시민들한테 알릴 기회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오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선영 기자는 어떤가요? 네, 평소에 시장님 SNS, 페이스북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거든요. 저랑도 친구세요. 이렇게 격식 없이 굉장히 친근한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이슈 토크에서도 굉장히 오늘 진솔한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정선영 기자가 진솔한 모습이라고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절친한 패친이십니다. 댓글은 한 번도 안 달아봤어요. 예, 오늘 댓글 달 수 있도록 흥미진진한 대화 기대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맹정우 서산시장과 함께하는 헬로 이슈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는데 네. 어떠십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좀 어떠신가요? 1년이 글쎄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빨리 지나간 느낌도 있고요. 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또 감회도 있습니다. 취임하면서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드리긴 했는데 그 일을 잘 했는가 요즘 반성하고 평가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되돌아보니까 우리 시에 많은 현안 과제들이 있었는데 시민의 지혜를 모아서 그래도 슬기롭게 잘 해결한 것 같고요. 또 제가 4년 시민들이 주신 임기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계획을 단단하게 다진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몸도 마음도 많이 가벼워진 만큼 속도를 내서 시장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제가 돌발 질문으로 여기 출연하신 시장 군수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난 1년간의 성적표를 본인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반 국장님은 저에게 몇 점을 주시고 싶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일단 점수를 매겨야 돼서요. 51점? 51점이요? 네. 왜 그런지 제가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51점만 받으면 사실은 넉넉한 점수거든요. 모든 일에. 예. 제가 51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시민들의 평가가 인색하다. 그거는 뭐냐? 내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51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취임 1주년과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비슷한 질문을 주신 기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죠. 네. 기자님은 저한테 몇 점 주시겠습니까? 여쭤봤더니 95점을 주신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95점은 너무 많이 주신 것 같고요. 한 네. 7, 80점 정도 그렇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까는 51점이었는데 갑자기 30점이 올라간 건 왜 그런 건가요? 본인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는 된 것 같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선영 기자는 어떻게 보나요? 몇 점 네. 정도 줄까요? 저는 사실 생각한 점수가 있었는데 네. 51점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깜짝 놀래거든요. 네. 점수를 지금 조정을 해야 되나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예, 뭐 네. 일단 생각한 대로 점수를 네. 주죠. 일단 저는 후한 점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생각한 건 80점이었습니다. 네. 네, 일단 취임 전부터 서산에 굉장히 현안들이 많았잖아요. 찬성과 반대로 나뉜 것도 있었고
있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그 지역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취임하고 나서 어떻게 푸실까 굉장히 이목이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 나름대로의 소통 방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소통 차원에서 저는 그래도 80점의 후한 점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80점이 후한 점수입니까? 51점보다 후하지 않나요? 네. 네. 뭐 이 정도면 더 받기를 내심 바라셨던 거죠? 아니요, 후한 90점입니다. 앞으로 4년이 있으니까요. 예. 네.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좀 무거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사실은 제일 현안으로 두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슬기롭게 서산시가 맹정우 시장님이 풀어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좀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들었어요. 네. 터미널 이전 수석동 도시개발은 시민들의 관심도 많았던 현안이었고 관심이 많은 만큼 또 찬성과 반대로 많이 나뉘어서 갈등이 좀 심했던 현안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사실은 고민이었습니다. 터미널이나 수석동 이전과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 선거 때 언급한 바는 없어요. 네. 단지 언급한 내용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취임 1년 내에 좀 정책 방향 정하겠습니다 정도의 언급만 있었는데 막상 취임 1년이 다가와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하는 고민이 좀 많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을 했었어요. 양대동 소각장 문제를 해결할 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정책 결정을 했듯이 이 문제도 한번 해볼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그랬는데 좀 사안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방식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모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 토론회가 있었죠. 네. 직접 진행도 하셨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직접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이 토론회 진행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했더니 전문기관들이 다 우리 못합니다. 너무 복잡한 현안입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 보고 그럼 당신들이 알아서 좀 한번 해볼 테야 했더니 아이고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럼 제가 직접 할 테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 했어요. 제가 그 판단을 했던 거는 우리 시민들이 다른 시군의 시민들보다 저는 시민의식이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시민을 좀 믿고 가자. 그러면은 해법이 나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토론회장에 들어가는 순간은 저도 많이 긴장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었거든요. 그리고 가서 좌석 배치를 봤더니 시민들과 시장이 싸우는 구도예요. 구도에 보고, 예, 예. 시민들 500명을 마주보고 저 혼자 석에 자리를 이렇게 배치했더라고요. 네.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그러면 모양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의자들을 다 제 옆으로 놓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는 의견을 듣기 시작했는데 저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주장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좀 듣고 이해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이거는 정답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 주면은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다라는 판단하에 이번에 결정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라고도 하고 일부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도 하고 어느 시민들은 이게 무슨 결정이야 하시는 그런 시민들도 계셨는데 정책 발표 난 이후에 찬반으로 나뉘었던 시민들의 갈등, 대립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에 네. 거기를 함께했던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건 이전하는 거다. 어떤 분은 또 이전 안 하는 거다. 네. 이렇게 좀 갈렸다고 해요.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시민들이 판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전인수격 판단들을 하실 텐데 정확한 거는 수석동에 도시 개발을 하는데 규모를 좀 축소해서 하고 거기에 터미널 이전 용지를 포함해서 개발하겠다라고 네. 수석동 도시개발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터미널 이전은 많이 넓고 교통이 혼잡하고 하기 때문에 이전은 하되, 그럼 이전의 시점이 언제냐 라는 게 좀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 저는 인구 증가의 추이도 봐야 되겠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런 성과들도 봐야 되겠다. 그때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일부에서는 2035년도부터 터미널을 네. 옮기는 거로 알고 계신데 그거는 아닙니다. 네. 제가 2035년을 이야기했던 거는 수석동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여 년이 걸리고요. 도시개발이 끝나고 그 자리에 터미널을 옮기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저의 판단뿐만 아니라 2015년 서산시가 용역을 네. 했는데 그 용역에서도 목표 연도를 2035년도로 정했거든요. 네. 제가 게을러서 옮기기 싫어서 아, 자꾸 뒤로 미루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지만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 네. 드립니다.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수석지구의 터미널 부지를 확보를 하되 네. 그 말씀하신 그 민간 사업자 참여 여부 네. 그리고 최소 25만 명의 인구 그리고 원도심 경쟁력 확보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진 뒤에 그때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옮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간 사업자, 인구 증가의 추이,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돼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인구 25만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자신 앞으로. 없으신 거예요, 시장님? 아니요. 인구 증가에 대해서. 그런데 터미널은 40년, 50년, 100년 가면 또 옮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인구의 숫자만을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인구 증가의 추이도 봐야 되고 민간 복합 터미널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야 또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고 또 원도심이 터미널 이전으로 급격히 붕괴가 된다면은 그것도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요즘 옛말에 10년 되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요즘은 10년 안 걸려도 안 강산이 걸려요. 자꾸 바뀌거든요. 저는 미래의 일을 지금 세대가 미리 단정지어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은 또 미래를 이끌어갈 서산의 지도자들, 서산 시민들이 좀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도 나중에 행정의 유연성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산 대상공단의 화학사고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토탈의 유증기 유출 사고도 있었고요. 이러한 계속되는 화학사고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는 어떤 대안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지난 4월에 도로에서 페놀이 누출됐고 5월에 또 유증기가 또 유출이 되고 암모니아가 유출이 되고 하는 크고 작은 화학사고들이 이제 대상공단에서 자주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유증기 유출 사고 이후에 우리 시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했을까? 잘 못했어요. 저도 이렇게 큰 사고를 마주하면서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저의 반성도 많이 했는데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 좀 드리고요.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네.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했을 때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후에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한 번 더 있었죠. 그때는 정말 발빠르게 좀 대응을 했는데요. 대상공단의 화학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좀 있어요.
대산공단이 가동된 지가 이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이 좀 많아졌고요. 전에는 사고들이 발생해도 일부러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잘 모르고 넘어갔어요. 모르면 또 크게 걱정을 덜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SNS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기업이나 우리 행정에서 다 전과 같은 관성적인 태도, 안일한 태도로 사고에 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기업들에게 시설 안전 점검, 환경 안전 점검에 대해서 지시를 했고, 충남도와 환경부에는 특별 합동 점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는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했고, 우리 시에서는 또 화학사고 TF팀을 좀 만들어서 지금 활동 중인데 매일 우리 직원들이 회사를 도웁니다. 돌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시민들한테 고지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또 지켜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긴장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체계를 갖춰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그 지자체의 뭐 관리 감독이나 초동 대응, 뭐 주민들 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1차적인 원인은 기업들의 그 안전의식 그리고 책임에 좀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 시장님께서 이제 기업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서 좀 속 시원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냥 계속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시원하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당신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업의 안전, 환경을 지키지 않고는 기업의 이윤 창출도 이제 어렵다. 옛날식으로 해서 당신들 돈 벌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할 때는 묵과하지 않겠다. 시장이 가진 권한, 뭔가는 있을 겁니다. 그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이제 대산의 기업들한테 전달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시설과 환경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투자 계획서를 좀 제출해달라고 했고요. 우리 시민, 기업,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시설 안전을 한번 해보자. 기업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회신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 이후에 보상 관련된 이야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유증기 유출 사고로 한 2,000명이 넘는 우리 주민들이 병원에서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았어요. 그거는 뭐 연 인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수로만 파악한다면 1,000명 좀 넘게 되겠죠. 좀 줄어서 지금 우리 시가 사고 이후에 하나토탈 측에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강조를 했고, 지금 하나토탈에서는 피해 접수를 좀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마을의 리더들과 피해 보상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유증기 사고 이후에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 단계에 되어 가고 있는데,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내놔라,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산의 비행장 언제쯤 들어설 수 있을까요? 빨리 들어서야 되는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충남만 민항이 없습니다. 유일한 곳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는 지역, 성장을 이끄는 지역이 충남의 서북부 지역이지 않습니까? 당진, 서산, 아산, 그리고 내포, 신도시, 지금 또 국제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태안 안면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서산 비행장의 민항이 빨리 유치가 되어야 된다. 충분한 당위성이 있고
또 경제성 분석에서도 BC가 1.3 이상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항 유치를 위해서 제가 국토부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판단은 충남도나 우리 시의 판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산 비행장에서 민항이 뜨게 된다면은 제주 노선이 되는데 지금 제주공항 슬롯이 포화 상태가 돼버려서 추가로 비행기를 띄우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에 제2의 제주공항을 건설할 예정인데 정부에서는 그 제2공항 개항 시점에 맞춰서 서산 비행장 민항을 유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민항을 건설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좀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우리 충남도 서산시하고는 조금 입장 차이는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새로운 성장 지역인 충남 서북부의 원활한 물류나 관광객, 여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한 500억 원이 넘어요. 그 500억 원이 넘으면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판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예타 사업에서 좀 제외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충남도하고 서산시는 진입도로를 지방비로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공항 건설 비용이 400억 원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예타 대상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속도는 좀 더 날 수 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십사. 지금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근에 있는 당진시와 최근에 기관 유치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형제 사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과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님은? 당진시와 서산시는 업무 협의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유치 경쟁은 아닌 건가요? 일반적으로 네. 제가 또 당진 시장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선배로서 네. 항상 존경하고 하는데 과열되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언론에서 과열을 좀 부추긴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네. 양시군 간에는 선의 경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국가정보센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등과 관련돼서 당진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이것이 충남으로 안 올 수도 있어요. 두 기관 전체가. 네. 경기도로 갈 수도 있고 충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의 공통된 목표는 충남으로 일단은 유치를 하는 게 목표이고 그것이 된 이후에 서산시로 서산시로 욕심 같아서는 모든 기관을 다 서산시로 가져오고 싶지만 아마 그 기관들의 판단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의 판단도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적지를 판단해서 그 지역에 입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기자회견 때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어떻게 했나요? 에너지센터는 당진시가 적지지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중부해양경찰청은 서산이 적지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장님? 기자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날 오후에 김홍장 당진 시장님을 뵀는데 맹 시장 너무 세게 얘기했어. 그래서 앞으로는 톤을 좀 낮추기로 했는데요. 네. 욕심은 두 기관 다 우리 시로 유치하려고.
예.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방송 끝나면 또 전화 받으시겠네요. 아마 당진 시장님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나중 되면은 또 뭐 눈빛이 확 변하실 것 같은데, 네. 다음에 그거는 두 분을 같이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담 한번 해볼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러면 조만간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타협이 통하려나 모르겠어요. 네, 끝장 토론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시장님 굉장히 젊은 시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청년, 뭐 청소년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청소년 전용 카페가 이제 문을 열었잖아요. 네. 지역 청소년들의 반응이나 뭐 의미 같은 건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저는 청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르신들과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은 많은데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청년과 관련돼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 활력 랩 공간을 조성해서 청년들의 창업도 지원하고 그들이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좀 조성 중에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우리 학생들 네. 대상으로 한 청소년 전용 공간도 개소를 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 영차를 만들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소통도 하고 수다도 떨고 자기들 고민도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도 하고 힘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마늘값, 양파값 뭐 굉장히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서산시가 이제 마늘 주산지 아니겠어요? 어떤 대책 좀 세우고 계신가요? 마늘값, 양파값, 감자값이 많이 폭락해서 우리 농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커요.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황도 많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농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는데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했더니 열심히 파는 일이에요. 아, 그렇죠. 많이 그래서 먹어야죠. 네, 많이 먹고 많이 파는 일들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양파 1,800톤을 해외 수출하는 일을 시작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전, 서울 등 대도시와 직판장을 개설하고 있고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마늘점, 생강점, 감자점, 양파 좀 사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에게도 마늘 한 점, 양파 한 망, 감자 한 박스 더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이런 관심과 노력들이 시리에 빠진 우리 농민들을 좀 더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딱히 저도 방법이 많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서산시 농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길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이제 구성해서 출범을 했고 농업인들이 직접 농업 예산을 편성하는 농업인 참여 예산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의 지역의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서 늘리는 방안 그리고 먹거리 순환체계 푸드 플랜을 구축하는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립니다. 시장님 3년 동안 임기가 좀 남아있는데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실 생각이신가요? 우리 서산시가 시로 승격된 지가 금년도가 30년 됐거든요. 네. 30년 어느 변화가 있었을까 봤을 때 천수만이 바다에서 간척지로 바뀌었고요. 대산 갯마을이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단지가 됐어요. 자동차 전문 단지도 생겼죠. 아마 이런 변화가 서산의 30년을 이끌어왔다고 보는데 그럼 앞으로 서산의 30년은 어느 산업이 이끌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장을 이끌어왔던 석유화학 산업은
첨단 정밀화학 산업으로 좀 변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산업은 이제 수소와 자율주행 쪽으로 그리고 전기 자동차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산은 가로림만과 천수만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가로림만의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산 팔복면이 중심지가 돼서 지곡, 대산 그리고 태안을 아우르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충남도와 협력을 하면서 잘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성장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 행복들을 높이는 정책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산시가 지금 부족한 게 문화, 체육 분야가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와 체육 분야의 인프라, 그리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과 공간들을 늘리는데 좀 행정의 방향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프로그램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시장님?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연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호시우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요즘에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다 보니까 호랑이의 눈으로 미래를 보지만 소의 걸음보다는 좀 더 빠른 말의 걸음, 달리는 말이 되겠다 해서 호시마행 하겠다. 이런 각오로 네.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많은 성과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좀 높여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주먹을 불건지였던 정선영 기자는 어땠나요? 네, 지금 주먹을 다시 풀었고요. 네, 세상 순해졌습니다. 네, 시장에 취임하시면서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셨었어요. 짧은 1년의 시간이었지만 그 슬로건에 걸맞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3년 동안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의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행정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한데요.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민선 7기에 주민 여러분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